아무튼 우리 수학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변수 중에 그 함수 y는 fx 있어요. 변수거든. 근데 그때 이 x를 갖다가 뭐라 그래? y는 fx에서 x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 얘를. 그리고 이제 y는 변수는 변수인데 x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 종속변수라고 하고. 이런 말도 쓴다.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우선은 독립 이런 거 이제 국어적인 의미였고, 자 수학적으로 확통해서 이야기하는 독립의 정의는 뭡니까? 독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독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뭐 말을 이렇게 써놨어. 자, 읽어보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사건 A에 일어나는 확률과 같을 때 이게 독립이라고 썼는데 뭐 굳이 이렇게 잘 표현은 안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래서 독립은 사건 A가 어떤 이제 B의 사건 B의 확률을 따지는데 어떤 사건의 확률을 따질 때 그 사건의 확률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이게 다 똑같을 때 우리는 그때 사건 A와 사건 B를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가 발생을 하던 안 하던 B의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PB, PB by A, PB by A요. 다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네, 요게 기본적으로 독립의 정의. 요게 아닐 때가 종속이에요. 요게 아닐 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같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종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독립하고 종속의 용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만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씁시다.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방금 써드린 것처럼 독립에 우리 책에는 지금 조금만 써 있거든요. PB by A는 PB일 때만 써 있는데 PB by A는 PA. 저기 뭐야 PB by A가 PB랑 같은가 PB by A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의 확률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이제 독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아주 간소화돼 있죠. 여러분 교육과정 학교에서 쉽게 알아두시고 옛날 건데 뭐 저거 부담이 없으니까. 독립의 정의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독립은 판단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걸 배울 텐데 첫 번째가 독립의 정의야. 알아두셔야 돼. 이거야. 독립의 정의 이거. 자, 그럼 독립에 대한 필충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필충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필충 조건. 독립이랑 필요충분 관계에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말하고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하고 같으면 얘네들은 서로 필충이에요. 독립이라는 거랑.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증명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거도 안 해주고 넘어가면 할 게 없어. 자, 이게 왜 독립하고 필충이냐? 자, 이렇게 써볼게요. A, B가 독립이면 독립인 조건 그 다음에 PA 교 B가 PA 곱하기 PB인 거. 자, 이게 이제 필요 충분을 증명하는 거니까 위쪽 화살표 증명 참인 거 보이셔야 되고 아래쪽 화살표 증명 참인 거 보이시면 돼요. 자, 뭐가 다른지 살짝 보시면 자, 위쪽 화살표는 왜 참이냐? 얘가 가정이죠. A랑 B가 독립. 그럼 방금 배웠던 독립식을 써봐요. PB는 뭐라고요? P, B가 A랑 똑같다고요. 근데 조건부 확률식이 뭐예요? PA분의 PA 교 B지. 맞아? 그럼 건너가면은 증명 끝. 맞아요? 끝났어요. 자, 그럼 밑에 거는 왜 참이냐? 얘는 얘가 가정이죠.
근데 얘가 가정인데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야? 독립인지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독립의 정의는 이거 아니야. PB랑 PB가 A랑 같은지 보이면 독립 아니야. 맞지? 아까랑의 차이는 같다고 깔고 들어간 거고 지금은 여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PB가 A의 정의가 뭐야? 이건 어쨌든 PA분의 PA 교비 아니야. 조건부의 정의로. 근데 얘가 가정이잖아. 그럼 여기다 가정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랑 약분하고 뭐 남아? PB 남아. 오, 그래서 얘가 PB랑 같다는 게 나오죠. 중요한 끝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충 관계가 돼요. 독립인 거랑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각각의 곱으로 하는 거랑.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갈림길이죠. 여기까지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이 어떤 두 사건이 A랑 B가 독립이니? 이런 거를 판단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보셔야죠. 하나는 뭐야? 정의로 볼 거냐? PB가 A랑 같은지 이 정의로 볼 거냐? 아니면은 밑에서 배운 이제 필충 조건으로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느냐? 이거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둘의 독립을 확인하는 방법이. 알겠어요?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많이 쓰긴 해. 필충 조건을 정의보다도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불편할 땐 얘를 쓸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성질의 측면인데 두 사건이 독립이면 다음에 저런 애들도 다 독립이 됩니다. 요거는 일부 학교에서 이제 다 서술형에서 몇 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술형 대비가 있으면 서술형인데 둘 다 있잖아요. 학교 시험이. 서술형이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는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니까 뭐 이제 결론만 외우시면 이거예요.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그 사건에다가 여집합을 씌워도 독립이 된다. 이게 이제 어쨌든 결론이야. 둘이 독립이면은 양쪽에다가 다 열을 줘도 되고 한쪽에다가만 열을 줘도 어쨌든 다 독립이 된다 이거야. 증명은 밑에 이제 다 있어요. 다 있진 않구나. 두 개. 다 있네 어차피.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AB가 독립이면 AB가 독립일 때 요것만 해볼게요. A여 B여도 독립인지 A여 B여도 독립인지 이것만 해볼게요. 자, A, B가 독립이니까 가정에서 생긴 게 A 교비는 PA, PB야. 이게 지금 가정에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확인하는 거야? 얘랑 얘가 독립인지 보이랬죠? 그럼 쟤랑 독립인지를 보이려면은 저거랑 저거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하고 같은지를 보이면 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그러면은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쟤를 가지고. 현식아, 졸지마. 참어, 씨. 참어! 자,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 참어! 하나 더 있네. 자, 어떻게 보여야 되냐? 여기서 출발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없고요. 자, 얘. PA교 B여, A여 교 B여입니다. 드모르간 하시면 뭐 돼요? 1-PA 합비 돼요. 그죠? 좌변. 자, 덧셈 정리하시면 뭐 돼요?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교 B 되지? 덧셈 정리하면? 맞죠? 맞지, 현식아? 그래? 맞아, 아니요? 맞기는 진짜. 얘가 뭐예요? A 교비가 주어진 가정에 의해서 PA, PB라고. 자, 현식이 뭐가 보여? 뭐가 보이는가?
1-PA 빼기 PB 더하기 PA PB예요. 뭐가 보여? 지은이 뭐가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얘를 PA를 스몰 a라고 해봐. PB를 스몰 b라고 하고 바꿨어. 뭐가 보여? 상항인수분해가 보여야죠. 상항인수분해가. 뭘로 인수분해돼요? 1-PA랑 1-PB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아, 여러분이 이거 상항인수분해 못하면 안 되지. 맞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뭐야? 뭐야? PA여야? 얘가 뭐야? PB여야? 증명 끝. 필충관계. 서술형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온 적 있었고. 그냥 증명하시오. 서술형 나온 적 있다고. 니네 이전 교육과정에서. 알겠습니까? 오히려 니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얘가 뭐 다 가르쳐주긴 했지만 필수라는 느낌은 아니었어. 학원 등에서 가르쳐줬거든. 근데 이제는 니네 이게 약간 필수처럼 들어갔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자, 옆에 있는 거 이건 뭐야? 배반과 독립에 대한 명제입니다. 배반과 독립에 대한 명제. 자, A랑 B가 배반이에요. 그러면 A랑 B는 독립이냐? 이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반대입니다. A랑 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A랑 B가 배반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겁니다. 자, 증명 어떻게 되냐? 배반이면 뭐야? 현식이 자꾸 이제 참여를 해야지 안 됩니다. 배반이면 뭐야? A랑 B가 배반이면 이름부터 알 수 있는 수식이 뭐야? 관계 성질이 뭐야? 성질이라기보다는 배반인 건 정의죠. 배반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PA 교비가 얼마? 0이란 소리야. 맞아? 자, 근데 독립인지 보이래. 근데 독립이 되려면 뭐가 만족돼야 돼?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증명할 때 제일 먼저 여기 대전제에 깔리는 게 PA랑 PB는 0은 아니라고 줬어. 이게 0이 아니라고 줬어.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냐 이거지. 자, 교집합의 확률이 0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은 PA, PB의 곱이다. 참이에요? 참이냐고. 교집합이 0이야 가정이.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나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적어도. 근데 이미 제일 먼저 대전제로 0은 아니라고 줬어. 그러니까 뭐야? 거짓이죠. 그래서 두 사건이 배반이면은 두 사건은 뭐야? 종속이야. 독립이 아니라고. 외우면은 완전 헷갈리겠죠 당연히. 그럼 밑에는 반대로 독립이면은 배반이냐 이거야. 자, 독립의 필충 조건이 교집합이 각각을 곱한 거예요. 이게 가정이야. 그럼 뭘 보이라는 거야? 배반이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0인지 보이라는 거거든, 확률이. 그러면 얘가 되냐 이거야. 근데 PA, PB는 0이 아니라며. 그럼 얘를 곱하돼도 0은 안 될 거 아니야, 가정에서. 가정에서 교집합의 확률이 0이 아닌데 결론에서 0이래. 참이야? 거짓이죠.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뭐예요? 배반이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배반이 아니다라는 건 명칭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명제 문제 나옵니다. 명제 문제. 명제 문제 나오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배반하고 독립 요 정리나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배반. 그리고 비교할 건 없는데, 자, 독립. 자, 배반은 정의식이 뭐예요? 두 사건이 배반이다.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야. 공사건. 자, 독립. 오늘 배웠죠? 뭐야? 정의식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다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의 확률하고 어차피 똑같다. 하든 안 하든. 요게 정의식.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필충 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필요충분. 배반에서 필요충분은 뭐 굳이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대신 독립에서 필요충분이 새로 배운 게 P A 교비가 뭐다? P A 곱하기 P B랑 같다. 이게 필충이라고 배웠던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자, 덧셈 정리 PA 합비랑 PA 교비가 배반과 독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확인을 해 보시면, PA 합비는 배반에서는 어떻게 돼요? PA 더하기 PB에다가 교집합 빼야 되는데 교집합 빵 뺄 거 없어요. 자, 독립에서는 PA 더하기 PB에다가 PA 교비를 빼야 되는데 독립은 교집합이 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은 배반이면은 얼마? 0이에요. 독립이면은 뭐예요? 필충 조건에 의해서 PA, PB 곱한 애랑 같아요. 이걸 이렇게 굳이 써서 정리하는 것 자체도 원래 좀 웃긴 거긴 해요. 얘를 갖다 이렇게 뭐 비교하는 게 대단한 게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 각각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옆에 개념 체크해봐요. 1번이 A고요. 소수가 B고 2 이하가 C입니다. 독립인 거 찾으래요. 방법 없어요. 다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A가 우선은 뭐냐? A가 홀수니까 A가 홀수. A가 홀수면은 1, 4, 5예요. 자, B는 소수예요. 2, 3, 5예요. C는 2 이하예요. 2, 3, 4 아니지 2 이하죠. 1, 2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못 따져야 돼요. 교집합 따져놔야 됩니다. 교집합. 그래서 A 교비를 따져요. A 교비 따져주시면은 A 교비 2, 3, 5 2, 3, 5 아니죠. 3, 5예요. 3, 5. 그 다음에 B 교 C 2네요. C 교 A 1이네요. 그럼 이제 확률 구해주시면은 옆에다 약식으로 쓸게요. 얘 확률 6분의 3이고요. 얘 6분의 3이고요. 6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얘 확률 6분의 2고요. 얘 6분의 1이고 6분의 1이에요. 그때 독립이 만족이 되는 거 찾으려면 얘가 AB 확률 곱한 거랑 같냐 보시면 되는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안 같죠? BC 둘이 곱하시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거든요. 아이 같네요. 여기 맞네요. CA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얘도 맞네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내신용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넘어가서 앞에서 계속 한 얘기인데 수식 연산 문제가 제일 쉬워요. 수식 연산 문제가. 대신 독립까지 들어가시면은 독립에서 배운 성질 그거 하나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시면은 이거를 밑에서 나온 것처럼 드무르간 써서 해도 되는데 독립의 성질을 쓰시게 되면 얘가 뭐야? A, B가 독립이면 얘랑 얘도 독립이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P, A, 여, P, B, 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안 써먹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확률이 뭐예요? PA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2예요.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놈의 확률은 뭐 천천히 하시면 4분의 3 나오네요.
그럼 PB의 확률은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독립의 성질을 써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실 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갖다가 드모르간으로 해서 저기에서 알 수 있는 게 PA 합비가 얼마야? 이것도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덧셈 정리로 푸셔야 되거든. 그 풀이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건데 이 풀이로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자꾸 써먹읍시다. 넘어가서 8번입니다. 두 농구 선수 A, B가 자유투를 던질 때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 5분의 4인데 한 번씩 자유투 할 때 독립이래요. 모두 성공할 확률입니다. 뭐예요? 아니 A가 성공할 확률 6분의 5고요. 그럼 독립이니까 B가 성공할 확률 뭐예요? 5분의 4. 그냥 곱하면 돼요. 굳이 이걸 나타내면은 P, A, 교, B거든? 근데 독립이니까 그냥 곱해도 된다. 그 얘기인 거고. 그럼 2번에서는 A는 성공하고 6분의 5죠? B는 성공 못하는 거 5분의 1이죠? 그럼 3번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성공하는 거니까 전체 1에서 둘 다 실패하는 거를 빼면 되겠죠? 그럼 A가 실패하는 거 6분의 1이고요. B가 실패하는 거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쪽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해보면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이 얘가 어려울 거예요. 얘가 8-4번이 과제하실 때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대표유입니다. 독립 쪽에서 문제 살짝 보시면요. 내신 빈출인데 주사위 던져요. n의 약수의 사건이 an이야. 짝수의 눈이 b야. an, bn이 독립이 되는 걸 찾으려거든. 그냥 힌트만 살짝 드리면은 니네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n의 약수의 사건이 an인데 n을 모르잖아. 그죠? n을 하나씩 다 해보시면 돼요. 됐어? 뭐가?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내용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을 저렇게 계산한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뭔 소린가 싶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요. 맨날 하는 게 이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요거를 갖다가 A라고 할게요.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 5번 던져요.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이 사건 A가 3번 발생할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3번 일어날 확률 5번 중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안 나오는 걸 X라고 하면 5번을 던져요. 1, 2, 3, 4, 5. 그때 3번만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3개만 있으면 되거든? 맞아요? 여기는 다 X일 거고. 몇 가지가 있겠어,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쭉 따지는 게 총 몇 가지 있겠어요? 5C 3만큼 있겠지. 또는 5C 2만큼 있겠지. 근데 그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동그라미 3개, X 2개. 어쨌든 동그라미 3개, X 2개. 곱하기 아니야. 그럼 교환을 하면 어차피 똑같겠죠. 얘도 확률은 뭐예요?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개고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 6분의 5니까 2개야. 근데 얘도 어차피 곱하기니까 다 똑같죠. 순서는 달라도. 그럼 내가 여기 찾은 줄의 개수만큼 이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 확률을 한 번에 나타내 보면 5번 중에 3번 나와야 돼. 그럼 5번 중에 3번 나오는 거를 나열을 해야 되겠고 그때 3번 발생하는 확률이 뭐야? 6분의 1이야. 6분의 1이 3번이고 발생하지 않는 게 6분의 5가 몇 번이야? 남은 거 2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시행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안 미치죠. 그죠? 시행이라는 게 5번 던져요, 주사위를.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던질 때 각각의 시행이 다른 시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죠, 당연히.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그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한다? 저 콤비네이션으로 저렇게 한다. 자, 예시를 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예시를 봤으니까 원래 걸로 돌아가서 한 번에 문자로 된 걸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특정 사건 A가 있어요.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을 스몰 p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시행을 갖다가 n번을 해요. 그 중에서 사건 A가 R번 발생을 해야 돼요. 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n번 중에서 R번 얘가 나타나야 되니까 나열을 하면은 NCR이겠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P인데 그 P가 몇 번 있어? R번. 그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야? 1-P인데 몇 번 있어? N-R번. 이렇게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요식을 보시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1-Q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1-P는 주로 Q라고 많이 써요. 암묵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냥 PQ라고 쓸 거야, 앞으로 그냥. 오케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식은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거듭 제곱하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거듭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거 뭐 닮았어요, 이거? 현식이 뭐가 보여?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뭐가? 뭐랑 뭐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 뭔가 연관이 있죠. 참고로 이항정리 일반항이 뭐였어? 이항정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일반항을 써보면은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었잖아. 유사하죠?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애가 하나가 몇 개, 하나가 남은 거.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여기서 A, B는 그냥 아무거나 있었던 거고, 근데 저기에서 PQ는 연관된 관계식이 있지. PQ에 연관된 관계식이 뭐야? 1이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야, n번 시행해가지고 R번인데, R번이 R이 가능한 횟수가 몇 번이야? 당연히 n번 시행해서 R번 발생할 확률인데, 이 R은 당연히 0번, 1번, 2번, 3번, 땡땡땡 몇 번? n번이겠지. 그죠? 아니 얘가 n번 던져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잖아. n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확률 다 더하면 얼마겠어? 얘가 0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땡땡땡 n번 나올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1. 그렇지 않을까? 이건 뒤에 합시다. 자, 1이 된다는 거 보이시면 좀 하려겠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찾긴 했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식은요,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 똑같은 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그때 다시 이항분포라는 말을 배우고 계속 이어져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요, 제 위에 있는 애죠? 지금 배운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가서 하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라는 거하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다 싸잡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됐죠? 앞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바로 따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용어를 안 배워서 그러지 중학교 때 다 해요.
이런 말을. 자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6의 약수의 눈이 2번. 그럼 6의 약수가 우선 나오는 확률은 뭐야?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3분의 2야. 여기가 5번 중에 2번 나오려며. 이제 바로 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뭐야? 5C2 3분의 2 제곱 3분의 1 세제곱. 계산 니들이 하시고 바로 쓰는 겁니다. 3의 배수의 눈이 2번 이상 나와야 된대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 6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거든 그 확률은. 근데 얘가 5번 중에 2번 이상이야. 그럼 5번 중에 2번 이상이면 5번 중에 2번, 5번 중에 3번, 5번 중에 4번, 5번 중에 5번인데 많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의도는 이거를 다 하지 말고 여사건으로 가서, 그럼 요거의 여사건이 뭐야? 2번 미만이니까 몇 번이에요? 빵번 또는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인 1에서 빵번 나올 확률. 그럼 빵번 나올 확률은 뭐예요? 50빵 3분의 1의 빵제곱 3분의 2의 5제곱이고, 한 번 나올 확률은 51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4제곱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빼면 되죠. 6번으로. 독립시행 배웠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식 바로바로 잡을 줄 아셔야 돼요. 됐어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시고요.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래요. 5번 던질 때 처음 위치보다 양의 방향으로 4만큼 떨어진 데 있을 확률입니다. 자, 독립시행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위치를 결정하는 거는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제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왔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면이 나온 횟수를 갖다가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라고 하면은 우선은 A 플러스 B는 5야. 물론 바로 B를 5-A로 잡아도 돼요. 여기 잡았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P가 처음 위치가 있는데 처음 위치를 안 잡아줬으니까 그냥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처음 위치를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위치가 원점이면은 걔보다 양의 방향으로 4만큼 떨어진 거니까 나중 위치가 4인데 찾으라 이거죠. 그죠? 근데 양의 방향으로 앞면이 A번 나오면은 얼만큼 가요? 2A만큼 가요. 뒷면이 B번 나오면은 마이너스 B만큼 가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연방이죠. 풀어주시게 되면은 A 얼마? 3, B 얼마? 2 나왔죠? 뭐 하시면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 놀리시면 되죠. 동전을 갖다가 5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3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5C3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이죠. 세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이죠.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용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복잡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독립시행의 확률 쓰실 때 혹시나 P랑 Q의 확률이 둘 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2번 쓰는 거 약간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2분의 1일 때에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냥 뒤에다가 2분의 1의 전체 5제곱 해도 상관이 없겠지. 앞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은 동전 던지기도 있겠지만 동전 던지기 말고도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떤 사건이 2분의 1 나올 수가 있잖아. 확률이. 짝수일 확률 이런 거. 그죠?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면 바로 이렇게 쓰자고 그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네.